당신이 매일 땀 흘리는 그 운동, 사실은 당신의 뼈와 관절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의료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모두 나누겠습니다. 단 30분만 집중하면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아끼고 진짜 건강하게 운동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운동이 여러분을 오히려 늙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싼 PT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보다 트레이너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제가 실제로 겪은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박만수 어르신은 5년 동안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스스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바벨을 들었죠. 결과는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고 손목 통증으로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지금은 걷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이 더 망가진 걸까요? 반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90세인 지금도 하루 1시간씩 몸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렬하게 달리진 않습니다. 제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할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꼭 필요하지 않은 운동 3가지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운동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많은 분들이 이것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왜 대부분의 노인에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어르신이 걷기 운동에 매달립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걸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약 3에서 5배에 달합니다. 만약 체중이 70kg인 사람이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무릎은 매 걸음마다 210에서 350kg의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1만 보를 걸으면 총 210만 kg의 충격이 쌓이는 셈입니다. 노화로 인해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경사진 공원길도 자주 걸었죠. 그런데 최근 발목과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병을 얻었을까요? 라며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걷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걷기 대신 수영이나 고정식 자전거 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으로 전환했더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현명한 걷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는 시간과 속도 조절은 1시간 이상 걷기보다는 30분씩 나눠서 걷고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조금씩 높이는 인터벌 워킹이 좋습니다. 올바른 신발 선택,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쿠션감이 전혀 없는 신발은 발바닥과 관절에 그대로 충격을 전달합니다. 장소 선택으로는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금감소증이 진행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근육을 합성하는 단백질 능력도 떨어지죠. 무리하게 무거운 중량을 들면 근육과 인대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회복 속도가 늦어져서 오히려 근육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거운 중량을 들 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민호 씨는 젊은이처럼 되고 싶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몇 달 후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수술 대신 재활과 가벼운 맨몸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이 씨는 걷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지금은 재활 후 통증이 사라졌고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중량으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무거운 중량 한 번 드는 것보다 가벼운 무게로 15번에서 20번씩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맨몸 운동과 밴드를 활용하세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 맨몸 운동이나 탄력성이 좋은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심폐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등산이나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등산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달리기는 전신의 관절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어 노년기에는 부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산 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를 걸을 때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특히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등산로에서는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무릎, 발목, 허리 등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5세 박영숙 어르신은 등산 모임에 가입해 매주 산을 오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었지만 하산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 몇 달간 침대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회복 후에도 불안감 때문에 예전처럼 활기차게 활동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현명한 유산소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완만한 경사 걷기. 등산을 하더라도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를 걷거나 계단 대신 완만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꼭 해야 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어 근육 강화하기입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생기고 특히 노년층의 치명적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의 80% 이상이 근력과 균형 감각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81세 최덕수 어르신은 이전까지 허리가 아프고 균형을 잘 못 잡아 자주 넘어지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불안해하셨죠. 제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처방하고 꾸준히 지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엎드려 버티기 플랭크 10초도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1분 이상 버티고 계단도 안정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는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유연성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인대의 탄성을 높여 부상 위험을 줄이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가동 범위가 15% 이상 증가하고 통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60년 의사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운동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필요한 운동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노년은 과도한 운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요. 제가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몸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허리가 조금 뻐근하네, 스트레칭을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제보다 힘이 있네, 플랭크 시간을 조금 늘려볼까 라고 몸의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